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열렸던 국회 대정부 질의, 그 평가가 여야에서 분분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에서도 스타가 좀 나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홍보, 또 야당을 대하는 것, 국민들에 대한 설득, 여러 가지를 주문한 셈입니다. 스타가 탄생했다. 한동훈, 이상민, 거기에다가 한덕수 총리가 균형을 좀 잡아줬다. 내각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민주당, 야당을 압도했다. 완성을 거두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는 확실하게 보수 정권의 총리답게 이 보수가 왜 지금의 민주당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하는지,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은 아웃복스다. 복싱에 비유해서 아웃복스다. 야당의 공격에는 아주 쉽게 피하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더 공격보다 더 몇 배로 돌려주는 이런 공격력을 보였다. 그 다음 이상민 장관은 파이터다. 좀 이렇게 야당 의원들에게 맞아가면서 피하지 않으면서 맷집을 보이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한 방씩을 먹이는, 결정타를 먹이는 이런 스타일을 보였다. 생긴 모습에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주 가볍고 날카로운 그런 아웃복스 스타일 보여주고 있고, 외모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좀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덕수 총리는 역시 노련하다, 총명하다라는 느낌. 한덕수 총리부터 이야기를 하면 조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평보다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총리의 역할에 한덕수의 경력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렇게 민주당 정권에서 요직을 맡아왔다. 한덕수의 정치적인 스타일, 지향점은 어디냐라는 부분,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수의 중심을 잡아줬다. 한덕수가 보수 정권의 총리로서 보수의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라는 중심을 잡아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경찰들의 그 반란을 12.12 쿠데타라고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자 한덕수가 상명하복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딱 선을 그었고, 또 공영방송의 그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답변 중에 하이라이트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다 라고 한 그 말, 도어스태핑에서 한, 그걸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맞받아쳐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한덕수가, 노무현 정권의 요직을 거쳤던 한덕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끌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발끈하고 배은망덕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영린을 건드렸다 이랬는데 아주 적절하고 기막혔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여기에 더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을 제가 대신해 드릴까 합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라고 한 건 정치적인 사안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해본 것이다 라고 말한 건 그 말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사적 업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혀 경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가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한 것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 게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보수 정권의 총리로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았다라고 보이고요. 다음 역시 스타 중에 스타는 한동훈이죠. 한동훈 장관은 자신만만했죠.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박범계의 공격을 피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격이 공격 같아야
피하고 뜨고 하죠. 박범계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일방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국회 대정부 질의가 기본적으로는 야당의 몫이죠. 야당이 정말 화려한 공격을 선보이고 정부 내각에서는 이제 방어를 잘하면 점수를 따고 이런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좀 내각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러 가지 행태상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좀 민주당의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내각이 좀 앞장서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무기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적임자로 일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만하다 이렇게 비칠 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의식해서 굉장히 더 예의 바르게 답변을 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5년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달리 어떤 것을 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불필요한 발목을 잡지 마라.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 가지고 뭐 트집 잡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잘못한 부분을 개선해 가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주역들이 문재인 정권의 논리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국정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따끔하게 꼬집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웃복스다 이러지만 뭐 사실은 펀치력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상민 장관입니다. 뭐 많이 좀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쿠데타, 뭐 12.12 맞을 각오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의 반란, 지금 그 문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조용합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경찰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걸 또 비호했던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깨달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뭐 영 상황을 바꿔서 한동훈과 이상민에 대한 탄핵 뭐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은 헌법을 위반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법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느냐.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경찰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된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찝어내줘야 됩니다. 그걸 하나도 찝어내지를 않고, 헌법 몇 조에 위반이 되는 건지 하나도 찝어내지 않고 법률 이야기만을 합니다. 법률 해석 부분은 어제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법률에는 여러 조항이 있다. 법을 제정해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법을 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법 위반, 헌법 위반을 걸고 싶다면 이제 경찰국이 만들어져서 8월 2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 행태를 보고 그때 다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도 평생 법을 한 사람이고 판사 출신입니다. 지금 경찰국을 위법 사항이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지금 탄핵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오히려 반대자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유연하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12.12 쿠데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좀 과했다라는 이야기도 답변도 하면서도 한치도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 불법 시위에 대해서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노사 부분의 문제는 예민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측이 잘못한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경찰들의 이 반란 부분은 명령을 어기는, 무장을 할 수 있는 경찰이 상관의 지시를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젖혀두고서 진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한덕수와 한동훈, 이상민이 스타로 떠올랐다. 대신 민주당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민주당의 박범계나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민주당이 좀 제대로 공격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잘 드리는 비유지만 복싱에서 정말 1류급 선수들이 주고받는 경기를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1류급의 공격이 왔는데 1류급의 방어를 해내는, 그래야 진정한 스타거든요. 정말 뭐 우리 기억에 있는 뛰어난 그 복싱 선수들이 그런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말 뛰어난 방어 실력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이상민이 스타가 됐다라고 하는데 데뷔전에서 뭐 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들어준 몫이 큽니다. 민주당이 정말 1류급의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 속에서 이 정도의 방어력을 보였다면, 또 되치게 하는 역공력까지 보였다면, 제가 뭐 정말 흔쾌히 한동훈, 이상민은 스타다라고 하겠지만 이번 이 건으로 스타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격이 3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스타를 만들어줬지만 큰 스타로 못 만든 것은 민주당의 능력이 떨어져서 상대편을 큰 스타로도 못 만드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대표 선수는 좀 바꿔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고 고함만 지른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예리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니, 이수진이니, 뭐 김용민이니, 김남국이니, 박범계니, 그런 수준으로는 민주당이 사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의 이번 대정부 질의의 대표 선수들은 대부분 사실은 자질미달이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